미나상 konnichiwa. 상큐 일본어입니다. 요 상큐 일본어는 우리가 일본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문법들을 초스피드로 배우는, 그것도 공짜로 누워서 이 영상만 보고 입만 오물오물 따라 하시면은 금방 일본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상큐 일본어 레벨 1에서 첫 번째 시간은 히라가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일본어를 구성하는 문자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처음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 한일, 두이, 석삼이라는 한자를 보고서 우리는 1, 2, 3이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일본어로는 이거를 이치, 니, 상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리고 그 발음을 표시한 이 히라가나는 이렇게 되고요. 똑같은 발음인데 가타카나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이치, 니, 상이라고 쓴 거예요. 일본어 문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탁시노 호가 하야이 데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타쿠시, 요거는 택시예요. 이렇게 탁시 같은 가타카나로 쓰는 거는 보통 외래어를 이렇게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은 한자, 히라가나가 섞여서 있는 게 보통이에요. 지금 여기는 한자 위에 히라가나로 이 한자는 호라고 발음을 합니다 라고 적어놨지만은 보통의 일본 문장에서는 이 특별히 상용 한자가 아닌 어려운 한자 읽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겠다 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읽는 한자인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일이 발음을 적어주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한자가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자 위에다가 이 발음을 적는 거를 후리가나, 요미가나 또는 루비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일본어를 구성하는 문자 중에서 초급 처음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익히셔야 되는 그 문자는 히라가나예요. 그래서 이 히라가나를 가능한 한 빨리 습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타카나의 경우에는 우리가 탁시 같이 이미 그 뜻을 아는 그런 단어들을 갖고서 이렇게 가타카나의 조합을 마치 퀴즈를 맞추듯이 타는 외웠는데 요거는 뭐더라 하면서 하나하나씩 맞춰보는 식으로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가타카나를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또 부담 없이 숙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히라가나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먼저 볼게요. 히라가나 50음도라고 했는데요. 잘 보면은 이게 50개가 아니죠. 여기 4개가 빠졌네요. 현대 일본어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4개가 빠졌어요. 나머지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글자들이 있어요. 일단은 발음 먼저 같이 해볼게요. 요렇게 세로 줄 아행이라고 해요. 아행 읽어보면요. 아, 이, 으, 에, 오. 아이, 으, 에, 오. 그 다음에 카행은요. 카, 키, 크, 케, 코. 카, 키, 크, 케, 코. 그 다음 사행. 사, 시, 수, 세, 소. 사시, 수, 세, 소. 그 다음 타행은 여기 표시된 글자가 있죠. 얘는 잘 보면은 타행이라고 해서 타, 티, 투가 아니라 타, 치, 수, 테, 토. 요 두 글자는 자음이 다르죠. 요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행. 나, 니, 느, 네, 너. 나니, 느, 네, 너. 그 다음에 하행. 하, 히, 후, 해, 호.
하히흐헤호. 그 다음 마행, 마, 미, 무, 메, 모, 마미무메모. 그 다음 야행은요, 3개밖에 없죠. 야, 유, 요. 야, 유, 요고요. 라행은요, 라, 리, 르, 레, 러, 라리르레러. 그 다음에 와라는 발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라는 발음이 있는데요. 요 발음은 아까 아, 이, 으, 에, 오 할 때 여기에 오, 여기도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오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예를 들면은 뭐 철수를 만나다 할 때 철수를 르에 해당하는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그 뜻으로 쓰일 때 오라는 발음은 요 히라가나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응이라는 발음이 있는데요. 이 응은 뒤에서 응 또는 니은 받침 또는 미음 받침, 은이나 음처럼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건데 꼭 법칙을 외운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발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히라가나 공부하실 때 제가 그 히라가나를 위해 이렇게 보고서 따라 쓸 수 있는 그 연습 노트를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고 한 번씩 자기 손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은 우리 손이 뭐 숫자를 쓰거나 한글을 쓰거나 하는 우리가 아는 방향으로 손이 가는 건 편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하는 게 우리 손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기 손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그렇게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히라가나 공부할 때 카타카나도 마찬가지인데 아, 이, 으, 에, 오, 가키, 크케, 코 계속 그 순서로만 연습을 하고 나 이거 다 외운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글자를 놔두면은 기억이 갑자기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렇게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비슷한 글자 아, 오라든지 키, 사, 치라든지 이런 글자 정말 비슷하게 앞에는 쓰는 게 다 똑같은데 이 뒤에 꼬랑지 부분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요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히라가나 발음, 요 글자 기본적으로는 응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이응 받침 뿐만 아니라 니은 받침, 미음 받침으로도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상가라고 읽지만은 뒤에 니은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얘가 이렇게 닮아가지고 온나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마나 뭐 비읍, 붕, 바, 뭐 이런 식으로 미음이나 비음은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은 입술이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 발음이 미음 받침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마, 신붕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이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면서 벌써부터 이걸 완벽하게 원어민 발음으로 해야겠다. 이 법칙을 외워야겠다. 매번 발음을 할 때 이 법칙을 상기시켜가지고 이대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일단은 들어두시고 조금 더 읽고 쓰는 게 편해졌을 때 많은 일본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 타금과 반타금이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요 글자들은 위에다가 짝대기를 2개를 붙이거나 동그라미를 붙여가지고 요거랑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발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카키크케코라는 원래 여기 짝대기가 없었으면은 카키크케코였는데 여기다가 작은 짝대기 2개씩을 붙였죠. 그러면은 가, 기, 그, 게, 고 라는 발음이 되고요. 사시스세소에다가 요 2개씩 붙이면은 자, 지, 주, 제, 조 라는 발음이 되고요. 타치주테토에다가 요 2개를 붙이면요. 다, 지, 주, 데, 도 라는 발음이 되고요. 하히흐헤호에다가 여기 붙이면은 와, 비, 브, 베, 보 라는 발음이 되고요. 요 작은 짝대기 2개를 붙이는 걸 타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동그라미를 붙이는 거를 반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붙일 수 있는 거는 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면은 파, 피, 프, 페, 포라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땡땡이 없었으면은 테였을 텐데 얘는 데스라고 해서 입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여기에 원래 카 히라가나에는 짝대기가 원래가 하나가 있었죠. 2개 붙으면 총 3개가 되니까요. 얘 붙였다고 해서 얘 빼면 안 돼요. 얘는 카가 아니라 가가 되고요. 학생이라고 학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얘는요. 한국인, 한국인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한국가 한국, 그리고 진이 사람 인자를 발음을 한 거예요. 얘는 뭐였죠? 히에다가 동그라미가 붙어서 피가 됐어요. 피카피카 해서 반짝반짝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같은 글자라고 해도 첫 음절에 올 때는 이 알파벳 P에 가까운 P라는 발음이 되는데 뒤 중간이나 끝에 오면은 얘가 발음이 세져요. 그래서 쌍비읍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피카피카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배운 글자에서 4가지 글자는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써서 특별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이 츠라는 글자인데요. 이건 히라가나, 가타카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아, 사, 테라는 히라가나를 적어 놓고 요 사이에다가 작은 츠를 넣으면은 마치 뒤에 자음이 하나가 더 생긴 것처럼 아사테가 아니라 아사떼 요렇게 발음이 돼요. 밑에도 키, 프가 아니라 기쁘 여기는요 가, 코으가 아니라 가꼬 요렇게요. 그리고 작게 쓸 수 있는 거 나머지 3개가 이 야, 유, 요라는 글자고요. 이렇게 야가 다른 글자랑 똑같은 사이즈로 적을 경우에는 그냥 혼자 야라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2 글자는 키, 야 이렇게 각각의 길이를 갖고 있는 글자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작게 써주면은 캬, 캬 합쳐져서 캬라는 발음이 돼요. 여기도 시, 유가 합쳐져서 슈가 되고요. 리랑 요가 합쳐져서 료가 돼요. 요 야유요 앞에 뭐 야는 이 앞에 키만 되고 유 앞에는 시만 올 수 있고 요런 거 아니죠. 예시를 들어 놓은 건데 다행히 특징은 있어요.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것들의 애들은 이 모음이라는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어 히라가나에는 장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예를 들면은 오바상이 있고 오바상이 있어요. 글자가 비슷한 것 같고 발음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오바 뒤에 아라는 글자가 붙어서 마치 여기 모음이 2개가 똑같은 게 연달아 오는 것처럼 길게 발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오바상이랑 오바상은 한쪽은 아주머니나 고모, 이모 이런 거를 뜻하는 거고 오바상은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발음의 길이가 얼마나 이 뜻에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오지상도 이 지 뒤에 이가 붙어가지고 오지상 그 다음에 후후
여기도 이렇게 후 뒤에다가 우라는 발음이 붙어가지고 길게 후후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앞에 거는 그나마 똑같은 모음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에이, 오으, 요으, 유으 요 발음도 이어지면은 장음처럼 읽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에이거라는 영어라는 단어는요. 에이고라고 읽지 않고 에이거 이렇게 요 부분을 자연스럽게 길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오토상 여기는 오하요 요 부분은 큐리 요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요 장음들은 요 일일이 어떻게 외워서 그때그때 기억을 하지 하실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처음에 배우실 때 발음을 그대로 입에다가 익혀 놓으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히라가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합이 된 문장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요.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고요. 여기 시라는 히라가나에 땡땡 붙어서 지 그래서 하지메마시테가 됐어요. 두 번째 문장은 여기도 땡땡이 있네요. 원래 카 발음에다가 땡땡이 붙어서 가가 됐죠. 그래서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는 장음도 있네요. 잘 살려서 읽어볼까요?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konnichiwa konnichiwa 라고 읽을 거예요. 낮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고요. 원래 이 히라가나는 하라고 읽는 거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왜 와라고 읽나요? 네. 요 와는 철수는 영희는 할 때 은는이라는 주격 조사로 쓸 때 하라고 써놓고 와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그리고 konnichiwa 오늘은 어떠세요? 하고서 오늘은 이라고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이게 굳어져서 관용적인 인사말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주격 조사처럼 생각을 하시고 konnichiwa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어 히라가나의 발음을 알아봤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것 뿐이지 진짜 내 거가 된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위치를 안다고 해서 바로 멋지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안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을 하려면은 내 입이, 내 혀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내가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